때문에 몸이 체내에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시라서 뭐 대개는 필요 없으면 물에 녹아서 오줌을 빠져나가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통풍 환자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요로결석, 돌이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다 섭취를 해서 그런 이 증상에 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너무 안심하고 많이 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네. 과잉 섭취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부족한 경우에도 보면 지금 사례자의 경우에 비타민 뭐 E나 예. 그리고 D 그리고 비타민 C, B12 같은 경우도 권장량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거든요. 그래요. 비타민 E 부족하고 비타민 D 또 비타민 12까지. 네, 이 경우도 역시 좀 문제가 되겠죠? 네, 비타민 E는 사실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그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대개 이제 지방질을 흡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만 문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음식 하실 때 콩기름 그런 식용유를 쓰시게 되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고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부족하게 되시면 신경이라든지 근육의 약화가 오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비타민 D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 어머님들이 부족하신 비타민이라서 사실은 보충이 필요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골다공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서 낙상을 갖다가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비타민인데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비타민이 되겠고요. 비타민 B12 이거는 이제 보통 이 위암 수술을 받으시거나 네. 그래서 이제 위가 좀 절제되신 분들 또 요즘 이제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 조금 유의하셔야 될 그런 비타민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부족하시기 때문에 음식 섭취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혹시 그러면 강지영 주부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과잉 또는 또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빈혈이 심해가지고 네. 좀 어지럽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이렇게 눈 떨리거나 이렇게 떨림 증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그런 네. 것도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니까 다른 거 안 드셔야 되는데 다른 걸 또 드시다 보니까 이게 과잉 섭취, 그럴 수도 있는 과다 거죠. 복용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게 비타민 과잉 문제죠. 네, 실제 이 대부분의 그 비타민, 그 종합 비타민 한량, 거기에는 하루에 필요한 권장 기준에 어느 정도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타민을 좀 드셔야 되겠다. 그럴 때는 종합 비타민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비타민 A라든지 또 비타민 C, 뭐 흔히 또 덧붙이죠. 또 비타민 D, 비타민 E 이런 걸 덧붙여 드시면 과다 섭취할 염려가 있고요. 특히 이제 비타민 음료도 요즘 유행하기 때문에 물 대신에 이렇게 사례자처럼 비타민 음료 드시면 과다 섭취할 염려가 많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우 내가 음식을 너무 여러 가지를 먹어서 비타민 들어있는 채소나 뭐 육류 챙겨 먹다 보니까 비타민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예. 이 자연적인 식품에서는 과다 섭취를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아, 그 이유는 그렇군요. 식품에는 이렇게 알약처럼 농축되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다른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충분하고 너무 많다 싶으면은 알아서 흡수율이 조절이 됩니다. 네. 적어지고요. 또 몸에서 필요하다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연식품으로 드실 때는 비타민 과다 섭취를 염려하지 않으시고 네, 편안하게 역시, 드셔도 됩니다. 예, 역시 식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근데 강지영 주부가 아까 약간의 두통과 눈떨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것도 비타민 과잉 섭취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미네랄 섭취.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기타 칼슘 이런 그 정합적인 미네랄 상태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부족하신 것만 염려들 하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네, 일단 비타민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그렇죠. 더 섭취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잠깐 걱정되는 표정이신데요. 어떠세요? 네. 오늘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니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약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 네. 식단으로 어떻게 해야 식품으로, 좋을지, 예. 예, 그게 궁금한데요. 네. 아, 예,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방송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다리세요. 과잉 걱정 없이 네.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네. 있는 거 좀 옆집에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섭취량은 어떻게 기준치의 윗도입니까? 부족합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네.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온 그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요. 평균적으로 비타민은 전체적으로 뭐 잘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있다 보니까 평균은 100%가 다 넘어갑니다. 오, 그래요? 네네.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일부 바닥에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비타민 B도